이게 재배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심고? 멜론은 한 정식부터 수확까지 90일 안 걸립니다. 근데 손이 너무 많이 가잖아 이것도. 수박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순 따기도 해줘야 되고. 그렇죠. 이인 다 해줘야 되고. 네. 네. 또 벌 해갖고 또 수정시켜야 네, 네. 되고. 벌 수정도 해야 되고. 그냥 조금 작은 수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하루 종일 여기에 붙어갖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손봐야 되는 작물 중 하나인데, 이게 그대로 피해보고 피해는 다 농가에서 다 져야 되고, 그리고 혹시 드시고 배탈 날까봐 보내지도 못하고. 주스 공장이라도 말씀하시는 게 저야 뭐 돈 10,000원이라도 건지고 싶죠. 근데 그랬다가 뭐 이 멜론에 대한 이미지도 완전 깎여버리고 또 소비자 피해까지 발생해버리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거니까. 주스 공장은 기박을 쓰거든요. 기형박 있잖아요. 과속된 기형박을, 박수박을 그 주스로 쓰거든요. 뭐 그쪽에 놓으면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 들어요. 왜냐면 주스라는 걸 한번 끓이잖아요. 그렇죠. 끓여갖고 만들어내기 때문에. 아니면 제가 그 통화 한번 할 수 있게 너무 아까워서 그래요. 그리고 이게 못 먹을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저는 수박을 많이 먹어갖고 아직까지는 향도 있고 당은 조금이라도 있는데 네. 괜찮은데, 이 정도면 지금 올라오는 맛없는 메론들 보면요, 아삭은 해요 사실, 신선하고. 근데 아무 맛도 안 나는 메론들도 있어요 되게. 근데 제가 그거를 영상을 안 찍는 게, 저는 농부한테 피해주는 채널이 아니라 이런 것도 있으니 좀 사 먹어라 이런 채널이거든요. 왜냐면 정품이 있으면 솔직하게 납작가도 있고 기형가도 있잖아요. 근데 정품은 제대로 된 가격을 받는데 기형가는 팔 데가 없어갖고 버린 데 많잖아요. 왜냐면 이런 게 맛있는 게 있는데 백화점에서 사 먹기 부담스러운 소비자도 있잖아요. 네. 그래, 백화점만이 수요층이 아니라 그냥 온라인으로 좀 싸게끔, 뭐 꼭지가 없어도 되거든요 사실. 먹는데 지장 없잖아요. 전혀 없죠. 네, 그래갖고 그런 사람들도 맛볼 수 있게 해주시면 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이렇게 홍보하려고 한번 와봤어요. 한 번만 쫙 찍어볼게요. 네네. 이게 하우스에서 높이를 띄웠는데도 되게 좋고, 안에 보면 시설도 되게 잘 돼 있어요. 높이 보세요. 이렇게 높게 지은 이유가 열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 높게 지으신 거래요. 그리고 앞에 개폐문이 밖에서 찍으면 다 올라와 있고 굉장히 잘 지어졌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온도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너무 아까워서 그래요. 한번 보시면. 그리고 느껴지실 거예요. 여기 향이 엄청나요. 보세요. 입 탄 거 보세요. 입이 그냥 말라 비틀어져요. 너무 더워갖고 타버리네. 그리고 선풍기 시설도 다 돼 있어요. 다 돼 있는데도 이런 현상을 겪는 겁니다. 이 밭가류 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피해 보는 게 이런 거예요. 얼마나 나와요 메론이 이 하우스 한 동에? 이제 그 평수는 300평 정도인데요. 예. 갈리아 멜론이 소가다 보니까 한 예. 나무에 2개를 냈어요. 예. 그러면 여기가 지금 한 2,200주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니까 아, 그러면 4,400동. 적은 숫자는 아니네. 4,000개 정도. 네. 근데 또 올해 그러니까 이상한 징조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고온 피해에 대한 징조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2개를 달았을 때 예. 아래 거는 정상적으로 비대가 되는데 네. 위에 거는 그 미라과라고 얘기하잖아요. 아, 근데 미라과보다 크게 한 계란보다 작은 형태로 썩어 들어가는 아. 모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온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 이렇게 심할 거라고 이제 네. 저는. 추위도 난리예요. 32도가 넘으면 안에가 갈변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갖고 추위가 자르면 다 갈변이에요. 이쪽도 지금 보면 자두랑 복숭아를 많이 하는 곳인데 예. 자두를 수확 안 하시는 곳이 많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위험해갖고 그래요. 왜냐면 알 거예요 농부도. 그냥 잘라보면 아 갈변됐다. 그러면 전량 폐기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이게 올라와도 가격을 못 받아요. 이거 자르면 콜라 색깔인데. 그렇죠. 그리고 맛도 약간 술맛 나고 말 그대로. 그런 자두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올해. 날씨 때문에 이거 우리도 싹 바뀔 건가 봐요. 그러니까 멜론이라는 작물 자체가 예. 40도까지는 어떻게든 버티기는 하는 작물이에요. 보통 35도에 36도, 7도 이 정도가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좋다가는 아니고 그 정도까지 최대한 억제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40도가 넘어가는 게 뭐 한두 시간, 서너 시간 정도는 크게 데미지를 안 받거든요. 와. 근데 문제는 야간 온도가
30도에 육박하니까 아, 그게 안 떨어져.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팬을 저희가 온도 기준으로 돌려놨는데 뭐 밤 12시에 그냥 돌아가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아, 진짜 피해보셔갖고 어떡해요. 뭐 수업료라고 생각해야죠. 비싼 수업료라고 생각해야죠. 그 수박 농가는 다 울어요. 지금 다 울고 있어요. 올라오고 자르면 다 피해요. 다 피고. 그래 살아남으면 4만 얼마 나와요. 좋은 것들. 근데 살아남은 거에 비해서 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외부 환경의 피해를 최소로 하기 위해서 낮은 단계지만 스마트팜 시스템을 사용을 했는데 예. 이건 이미 저희가 아, 할 수 없는 정도의 이거다 보니까 추석 멜론을 계속 유지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공조 시스템을 넣는 것 같은 방법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약간 주워들은 지식일 수도 있는데 네.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머스크 메론도 오수가 제일 정 사이즈잖아요. 사실 1.2kg에서 1.4 네. 많이 나가면 1.6 그 사이즈에 떨어져야지 좀 정상인데 비대하게 우리나라는 3수 4수를 잡거든요. 하나에 2kg 이상 막 이런 거. 그거는 이제 품종 차이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애초에 예. 1.5kg에서 2kg 사이를 타겟으로 하는 품종이 있고 예를 들어서 켄탈로프 중에는 예, 예. 뭐 알렉산더라는 건 3kg 이상을 예. 자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애들이기 때문에 예. 근데 요거는 그냥 미니죠, 미니. 네, 600에서 800g. 그러니까 딱 1, 2인 가구들이 아, 맞아요. 너무 좋아. 먹었을 때 멜론을 보통 집에서 2kg, 2.5kg짜리 소비를 하려고 치면 예, 예. 반을 잘라놓고 그냥 너무 냉장고에 자연스럽게 랩으로 반 싸놓고 예. 반은 넣어놓고 반 까서 먹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 그 안에서 뭐 김치 냄새를 다 배이는 그 다음에 무조건 맛이 없거든요. 예. 근데 저는 한 번에 까서 한 번에 다 맛있게 소비해버리는 멜론을 아이디어 너무 좋아. 너무 아깝습니다. 갈리아 멜론은 2kg에서 2.5kg 정도가 기본인 게 갈리아 멜론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 멜론을 가지고 한국에서는 승부가 안 될 것 같다는 아. 생각이 들어가지고 수많은 갈리아 멜론 품종 중에 네. 미니 갈리아 멜론을 가져와서 아, 진짜 힘드시게 노력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수박 농가에서 이렇게 메론이 이렇게 피해를 봤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막 물을 끊었을 때 문제가 생겼을 것 같다. 이러다 당도 올리려고 이제 물을 끊잖아요. 네네. 그때 내부 온도가 물로라도 식혀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네. 너무 올라가서 안에서 과수 현상이 일어난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더라고요. 거기는 수박이 터진대요. 수박이 이렇게 있다가 물을 대주고 물을 끊잖아요. 그럼 네. 수박이 안에 끓어갖고 터지는 그런 현상도 일어난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뜨거워갖고. 보통 수박 하우스들이 예. 뭐가 낮잖아요. 예. 낮고 환기 시스템이 잘 돼 있지 않으니까 아예 없어요. 여기보다 더 뜨거울 거거든요. 아, 다 농가 피해들 엄청 나왔고.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피해 현실을 알려드려도 다음번에 비싸게 팔면 네. 저장했다가 판다 또 이런다. 저희 재배 기간이 짧기 때문에 예. 지금 상황에서는 연에 3번 재배를 할 수 있고요. 아, 좋다. 저희가 이번에 만약 공조 시스템을 넣겠다라고 하면 1년에 4번까지도 우리에서는 할 수 있거든요. 아, 그리고 이렇게 보면 그 땅에다 심는 게 아니고 저희가 양액 예. 재배를 하는데 사실은 지금 국내 멜론 농가들이 예. 좀 이제 피해를 입은다면 회복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토양병, 예. 선충이라든지 예. 그런 토양병들이 회복이 맞아요. 안 돼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썼는데 여름에는 더 안 맞는 것 같아요. 아, 뭔 얘기인지 알겠다. 왜냐면 근권 온도 자체가 예. 이 대기 온이랑 같아지니까 삐가 너무 뜨거우면 일을 못 하거든요. 삐 네. 온도가 그래도 한 20도 중반에 30도 정도는 맞춰줘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완전 대기에 노출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물이 들어가고 어떻게 하더라도 밖에 온도가 40도가 넘어가 버리면 땅 온도도 40도가 돼버리는 거죠. 아, 그렇네요. 네. 이게 딸기 농가에서 많이 쓰는. 네, 뭐 예. 토마토. 또 이런 최신식이 안 어울릴 때도 있네요. 그러니까 돈을 더 썼어야죠. 이런 하드웨어로만 해결할 생각을 하지 말고 좀 더 시스템적인 걸 생각했어야겠다라고 생각이 이제 와서는 드는데 뭐 누가 이렇게 더울 줄 알아요. 그러니까요. 또 이러다가 다 해놓으면 내년에 안 더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행인데, 하여튼간 저희가 뭐 해드릴 거 없고 마음으로 응원하고 마음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같이 울고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일장수였습니다.